이재명 대표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에 앞서 우리 후보자들 인사드리고 인사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우리 당대표님의 대중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역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시고 익산을 후보자인 한명덕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주을 이성윤 후보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주평 정동영 후보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군산 김제부안갑 신영대 후보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 을 후보자 이원택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익산갑 이춘석 후보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읍 고창 윤준병 후보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원 장수 임실 순창 박희성 후보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완주 진안 무주 안호영 후보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당대표님 인사말에 앞서 우리 후보자 마이크 쓰면 안 됩니다. 마이크를 줘보세요. 괜찮나요? 아니, 안 되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군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 도민 여러분, 제가 목이 약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마이크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마이크 써도 될 때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우리 이 지역의 신영대 후보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죠? 저는 좀 이따가 할 테니까 우리 후보님들 마이크 없이 하시는 말씀 잠깐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제 마이크를 끄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오늘 이재명 대표님 더불어서 우리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우리 군산과 전북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연호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잘해라. 제가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어렸을 적 본 동화가 생각났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입니다. 갑자기 키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이런 건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슨 대파값 논쟁이 났어요. 대통령이 가면 대파가 875원이 되고 일반 시민이 가면 이게 5,000원 선통이 되는 거고 이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여러분? 저도 과거에 국회의원 보좌관다고 청와대에 근무해봤는데 해외 나가면 대사들이 많이 만나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 대사도 있고 파키스탄 대사도 있는데 저는 도주 대사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아니 자기들이 한 범행 은폐하려고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 어디서 나오지 모르겠지만 피의자를 대사로 도주시킵니다.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여러분?
요즘 2차 양명제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것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멀쩡한 청년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한 축제장에 갔는데 거기에서 인파에 밀려서 죽었다. 이런 상상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일이 대명청지 대한민국에도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조사하자,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 그러는데 이걸 거부권 행사한 나라,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외에도 많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 언론 보도 보면 민주당이 우세하다, 국민이 우세하다 나오는데 이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우리는 과반을 했다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151석을 확보해야만 우리가 의장도 확보하고 윤석열 검찰 독재를 그래도 우리가 심판하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금 3년 남은 윤석열 정부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고 싶죠? 그러려면 4월 10일 날 어떻게 하겠습니까? 몰빵 투표로 심판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제 군산의 대표님이 여러 번 오셨는데요. 오실 때마다 저 공설시장으로 많이 모셨어요. 상인들도 뵙고 앞에서 인사말 그랬는데 오늘은 좀 제가 군대 문화 역사거리로 모셨습니다. 그랬는데 저 앞에 빵집 하나 있잖아요. 이성당에 유명한 빵이 2개가 있습니다. 세트입니다. 단팥빵이 있고요. 그리고 야채빵이 있습니다. 2개를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떡해? 몰빵? 제가 손님 모셔놓고 너무 말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이상 줄이고 우리 한병도 전라북도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한병도 도당위원장 말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한병도라고 하셨어요. 한병더라고 하셨어요. 예, 제 이름은 한병더가 아니고요. 한병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님 오시니까 좋으세요? 힘나세요? 꼭 이겨야겠죠? 안 맞아, 잠깐. 자, 우리가 이재명 대표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 터져라 딱 3번만 외치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 하나, 둘, 셋 하면 3번만 연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제가 당 선대위에서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꼭! 잘해요. 지금 분위기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백중세로 전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도한 검찰 권력에 맞서서 이재명 대표님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절실하게 간절하게 단 한 석이라도 꼭 이겨서 민주당을 지키고 전북을 지키고 이재명 대표를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전북에서 압도적인 투표율로 보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병도 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더 말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전동영 후보자님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누구요? 군산 시민! 내가 앞에 설창을 하면 화이팅! 이렇게 연호 해주세요. 민주당! 이재명! 군산 시민! 신영대! 감사합니다! 네, 이성윤 감사합니다. 후보님. 이성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성윤 후보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신인 이성윤입니다. 윤석열과 저는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윤석열의 무당을 막기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다지키기 위해서 윤석열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저에게 수사, 재판, 징계, 무지막지한 보복을 가해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은퇴한 후에 고향에서 야생 하나 가꾸고 살려는 소박감을 꿈을 윤석열은 짓밟았습니다. 윤석열이 저를 이곳에 불러내어 전북의 주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주신다면 저는 중앙에 나가서 윤석열을 반드시 심판하고 전북 도민의 자긍심을 반드시 세워드리겠습니다. 이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잘하니까 국회의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원택 의원님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전라북도 의석수가 10석에서 9석으로 주는 상황이 왔었죠. 그러나 다행히 지켜졌습니다.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 선거구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을이 됐습니다. 제가 회연면, 대하면 군산 시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께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죠? 민생이 어렵죠? 윤석열 정부는 국방도, 외교도, 경제도, 민생도 다 팽개쳐놓고 오직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고 민주당을 수사하고 탄압하는 몰빵을 해왔습니다. 맞죠? 그러다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2년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경제가 너무 힘들죠? 이거 심판해야겠죠? 그러나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한 가지 기억나시죠? 윤석열 정부의 무능 때문에 잼버리가 파행되고 그것을 전라북도 탓하고 새만금 탓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도민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저도 정말 그때 전전긍긍했습니다. 1년 전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한 무능한 윤석열 정권이 이것을 전라북도 탓, 민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제 심판해야겠죠? 그러고 난 이후에 새만금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삭감해서 복구하는 과정을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든든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마음과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삼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심판 총선 승리! 심판 총선 승리! 윤석열 심판 총선 승리! 윤석열 심판 총선 승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의원님의 후보자님의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분 입당 갑의 이춘석 후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 오시니까 좋죠? 우리 이재명 대표 지켜주실 것이죠? 어떻게 지켜주실 겁니까? 여러분이 지켜주실 것이죠? 이재명 대표님을 지켜주시는 것은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을 심판하고 3년 뒤 대선에서 무엇 만들어주면 됩니까?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4월 10일 하면 윤석열 심판 이렇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4월 10일 윤석열 심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업 고창 후보자 윤준병 후보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준병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0.73%의 효과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잃고 나니까 TV 보기 싫었잖아요. 지고 나니까 TV 보기 싫었잖아요. 지금도 TV 보기 싫죠? 이번 총선에서 TV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제 모두 투표해서 과반을 확보하고 민주당이 윤석열을 제대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호 좀 외쳐주세요. 못 살겠다 하면 심판하자입니다. 3번 합니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네, 감사합니다. 그대로 해서 1분 할게요. 자, 우리 기자분들 편의를 위해서 다음은 우리 남원 장수 임실 순창 후보자 박희승 후보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원에서 오신 분 강수 임실 순창 저희 지역구는 없어질 뻔했다가 열성이 되면서 살아났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3번 전화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저희 동네는 최수군 상병의 동네입니다. 남원이. 최상병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도 모자라서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하려는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가 됐죠? 그게 정상입니까? 그 사람에게 은폐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승진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제가 국회의원 되면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해서 그 범인들 잡아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민주당이 과반수가 넘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호영 의원님 듣고 우리 당 대표님 연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호영 후보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완주, 신안, 무주가 지역구인 안호영 후보입니다.
원래 장수가 저희 지역이었었는데 이 지방소멸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바람에 임순남이 모자랄까봐 장수가 그리 붙어서 전라북도가 이번에 열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우리 전라북도 열성을 지켜주신 이재명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4월 10일 총선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날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홀대받던 전북이 다시 한번 대도약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누가 만들 겁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전북 도민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함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힘을 몰아주십시오. 이성당빵 이것처럼 몰빵해서 민주당을 몰빵시켜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소리도 전국 투어를 하면서 목소리가 많이 상했는데 그래도 우리 군사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우리 당대표님의 연설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힘을 내주라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오늘 기자회견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오후 너무 늦은 시간이고 이 기자회견인지 연설인지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생략하고 그냥 말씀을 몇 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오세요. 군산 시민 여러분, 군산 시민 여러분, 4월 10일은 무슨 날? 무슨 날? 4월 10일 심판의 날에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준비 되셨습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악의 편이다.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기득권을 편드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은 곧 기득권자들을 편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서 투표하고 주변 분들 절대 포기하지 못하게 해서 이 나라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주인을 배반하는 권력자들이 어떤 말로를 보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해야 종이 주인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주인이 농사 지으라고 일 맡겨놨더니 도둑질이 나고 주인 능멸이 나고 심지어 능멸을 넘어서서 주인을 탄압하기까지 하면 이건 종이 아니라 침략자 아닙니까, 여러분? 본분을 잃어버린 일꾼들은 해고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잔소리도 하루 이틀 아닙니까? 좀 잘해라, 정신 차려라, 니 그러면 안 된다. 수없이 말로 해도 안 되면 회초리로 치고, 그래도 안 되면 너는 이제 국민을 대리할 자격이 없어, 집에 가!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주인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경제 완전히 폭망했지요. 어떻게 2년도 안 된 시간에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멀쩡한 경제 시스템을 찝쩍거려가지고 망가뜨리는 것입니까? 우리 정동영 전 의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요새 자주 써먹는 말이 있어요. 평화가 경제다.
여러분, 한반도 정세가 안정이 돼야 평화롭게 공존해야 외국인 투자도 할 거 아닙니까? 맨날 이거 언제 전쟁 날지 모른다고 하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정학적 리스크, 주가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할인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완벽하게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이 공존하고 서로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모범적인 나라가 되면,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평화로운 나라가 되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런데 왜 외교는 그 모양이고 남북관계는 왜 그 모양이고 누가 힘주고 폼 잡는 거 못해서 안 합니까? 외교라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신경도 많이 쓰고 존중하고 부족하고 좀 심하게 억울해도 좀 참아주기도 하고, 그러나 강력한 군사력으로 우리가 안전은 담보를 하되 평화롭게 사는 게 진정한 안보 아닙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게 실력입니까? 다 파괴되고 다 죽은 다음에 더 많이 살아남아서 이기면 좋습니까? 진짜 능력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최고의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하는 말이 말폭탄이고 대화 노력은 아예 하지도 않고 점점 강대강으로 부딪혀가는 게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지금 나타난 현상은 미국 조야에서조차 대한민국 한반도 저거 전쟁 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핵전쟁 위험이 있다라고 공개 경고를 하는데 이 나라에 투자할 기업이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방외교 길을 열은 게 노태우 정권입니다. 여러분, 보수 정권이 그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민주정권이 확장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최대의 대한민국 흑자 국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왜 대만과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뭘 하든 우리가 뭘 거기다 끼어듭니까? 그냥 기존의 양안 관계를 존중한다, 우아하게 한마디 하고,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일이 중요합니다. 중국도 쎄쎄, 대만도 쎄쎄, 이러면 되는 거지. 거기다 왜 끼어들어가지고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 양쪽 당할 때 욕을 먹는 것입니까? 그러니 중국하고 적대화돼가지고 수출기업들의 수출길은 막히고 반한 감정 때문에 물건을 사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최대의 적자 국가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중국하고 그렇게 척을 지는 사이에 미국은 중국하고 관계를 뒤로는 개선해가지고 서로 투자하고 서로 협력해서 서로 이익 챙기고 있잖아요. 우리만 중간에 끼어서 대체 이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끼어듭니까? 왜 거기에 끼어들어서 러시아하고 척지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북한하고 가까워지는 바람에 대한민국 안보가 더 나빠졌잖아요. 나라를 망쳐도 이렇게 망칩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권력을 줬습니까? 여러분,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금 내기 힘들죠? 그런데 월급쟁이 세금은 점점 늘어가는데 초대기업들, 초자산가들, 초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는 겁니까? 그게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지금 대기업들이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합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아리백 그것도 안 돼가지고 재생에너지가 없으니까 국내 생산기지를 해외로 다 빼돌려야 되는데 경제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가 가게 다녀보면
손님이 없어요. 천조 원 뿌려가지고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고 온 동네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불법 관건 선거 아닙니까? 아니 뭐 하라고 해요. 천조 원은 어디 있습니까? 천조 원 있으면 그런 데 쓰지 말고 코로나 때 우리 13조 원 가지고 6개월 동안 온 동네 골목이 화랑이었어요. 가구당 100만 원 정도만 지역 화폐로 지급해서 동네에서만 쓰세요. 이렇게 하면 그때 소고기 값 올라가지고 온 동네가 경제가 확 살아났지 않습니까? 걱정할 정도 아니었어요. 그 돈 겨우 15조 원도 안 들었어요. 1000조 원의 손톱만큼도 안 됩니다. 진짜 경제를 살리려면 관심을 가지고 진짜 현실을 보라고 하십시오.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만 망가졌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입을 틀어막고 귀를 틀어막죠? 언론들을 갖다가 겁박을 해가지고, 야, 너 칼집 놓는 거 봤지? MBC, 너 잘 들어. 옛날에 백칼로 봤지? 농담이야.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너네 옛날에 대검으로 M16으로 총 쏘고 죽이는 거 봤지? 너 몽둥이로 뒤통수 때려서 대가리 깨진 거 봤지? 조심해. 아, 농담이야. 농담이야. 여러분, 이게 농담입니까? 생선 횟칼로 기자 허벅지를 찔러대는 것이 농담입니까? 겁박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지금 내가 혹시 이 말했다 잡혀가지 않을까? 자기 검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 내놓을 모범적 민주국가를 완전히 후퇴시켜가지고 이제 독재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전 세계 공인이 됐습니다. 언론 자유도가 폭락하고 투명성이 폭락하고 있어요. 완전히 동네 망신, 세계 망신,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국격을 훼손하고 나라 망신을 시키는 거, 이게 도대체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무지하고 무능하면 좀 가만히 있기나 하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움직일 때마다 사고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냐? 우리가 눈 시퍼렇게 뜨고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주인을 배반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주인에게 불충하는 그대들을 계속 쓸 생각이 없다. 그대들은 이제 일꾼으로서 주권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잃었으니 이제 너는 해고다. 너는 집에 가라 라고 말해야 합니다. 4월 10일은 주권자가 행동하는 날입니다. 4월 10일은 이 나라가 군산 시민 여러분의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임을 증명하는 날입니다. 4월 10일은 잘한 자들에게는 상을, 못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는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심판해서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이 역주행을 여기서 멈추고 이제 다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선진국으로, 다시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새 출발을 시작할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죠?
행동할 준비 되셨죠? 엄정하게 심판할 준비 되셨죠? 이제 지금부터 할 일은 그날 내만 가서 열심히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밤낮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언론이 막히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바까리 해야 됩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는 분들이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카톡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줘야 합니다. 인터넷 포털에 들어가 기사를 보면 그냥 보고 나오지 말고 손가락이라도 한번 더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하든지 싫어요를 하든지 해주세요. 그게 바로 실천입니다. 댓글이라도 하나 쓰고 커뮤니티에 글도 하나 올리고 개모임 카톡방에 얘 이러면 되겠니 우리가? 라고도 한번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실천이 모여서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의 한 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그들조차도 한 표일 뿐이고, 못 배우고 못 가졌지만 우리들 스스로도 한 표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공화국에는 표의 숫자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참으로 안타깝게도 언제나 우리가 위임한 권력은 다수의 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작동하지 않고 왜 소수의 기득권자들만을 위해서 작동을 할까요? 왜 권력은 그들을 향해서 작동할까요? 왜 부자들만 편들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은 대통령 선거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1은 국회의원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실제로는 중립이 아니라 기득권을 편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들고 싶지 않지만 이 참혹한 현실이 정말로 화가 나서 포기하는 것이지만 결과는 포기가 바로 우리를 옥죄고 고통 주는 그 기득권자를 편드는 결과가 되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인들이 행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지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표는 기득권자들의 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성 정보, 왜곡된 정보, 조작된 정보들로 우리의 표를 훔쳐갑니다. 속아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저 난리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언론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정보를 전달해야 됩니다.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손가락은 뒀다 어디다 쓸 겁니까? 손가락으로 좋아요라도 한번 누르고 카톡에 전달이라도 한번 하면 그게 바로 언론의 역할이고 그게 바로 주권자로서 행동하는 것이고 그게 주인으로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군산에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정말로 전기 감전되듯이 공감하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행동하시면, 여러분이 마음먹으시면 그게 전 세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 전파됩니다. 순식간에. 시간을 아껴서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해서 세상을, 권력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바꿔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